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 또는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그 화학 반응에는 생체 촉매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대사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동화와 이화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합성되는 동화작용,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쳐지면서 열을 흡수하고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있었고요. 이화작용은 그에 반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활성화 에너지와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3쪽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방금 살펴본 부분 이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쪽 아래 세 줄을 보면요.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 모두 효소에 일어나는 거죠. 광합성은 무슨 작용의 대표적인 예였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광합성을 할 때, 대장균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을 때,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이것은 세포호흡이었죠.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과정,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바가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리는 과정 등과 같이 모든 생명활동에는 모두 효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구마의 비밀 153쪽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5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자, 해보기 토의가 있는데요.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서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간에서는 어떤 효소들이 나오는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광고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광고냐면 간 때문이야 하는 광고 있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 때문이라는 광고가 나오게 됐을까요? 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의 주 기능은 해독작용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간의 해독작용 무엇이 있을까요? 알코올 분해죠. 알코올 분해. 첫 번째, 알코올 분해 작용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을 분해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울렁거림이 엄청 심해지고 구토도 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란 독이 들어오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것이 나와서 그 알코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간에서 작용한 첫 번째 효소, 알코올 분해 효소입니다. 두 번째,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 두 번째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해독작용입니다. 암모니아는 여러분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단백질 성분에 질소 성분이 있는데요. 그 질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독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위험한 상태인 요소로 만들어서 간에서 요소 합성 효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소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 그게 바로 간에서 하는 암모니아 해독작용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일어나는 간에서 해독작용 세 번째는 과산화수소 분해작용입니다. 과산화수소 분해작용. 우리는 1번, 2번은 중요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3번을 중요하게 배웁니다. 과산화수소 분해작용.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탐구 활동이 이 과산화수소 분해작용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에 역시 독인데요. 여러분이 선전에서 내 몸에 육체 피로 막 이러면서 어떤 뭐 약을 먹으면 뭐 간에 좋은 약을 먹으면 활성산소 제거 이러면서 나오는 CF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몸에 돌아다니는 그 과산화수소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세포에 손상을 시키기도 하고 단백질 정보의 전달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들 역시 독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으면 몸 안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오게 되어서 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으로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 아주 느리게 분해가 됩니다. 뭐와 뭘로 분해가 되느냐? 물의 화학식 H2O죠.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개수가 맞지 않죠. 수소 2개 있고 수소 2개 있고 산소 2개 있는데 산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수 맞추기 다음 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개수 맞추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개가 되고 전체적으로 2개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들이 모두 맞게 됩니다. 개수 맞추기까지 끝나면.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몸 안에서 이렇게 느리게 분해가 일어날 수 없어서 몸 안에 있는 간에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정촉매로서 매우 빠르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이 카탈레이스라고 해서 설명이 위에 나와 있어요.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이다. 그래서 효소의 이름이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간세포에 들어있고 적혈구에 들어있고 감자세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로 이루어진 소독제를 피가 나는 곳에 뿌리게 되면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로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산소, O2. 감자세포에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 적혈구, 감자세포. 우리 책에는 간세포와 감자세포가 감자와 간을 넣어보자 라고 해서 간세포와 감자세포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해독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봐볼까요?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에는 높은 열을 가해야 하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 까닭을 생명현상의 촉매 역할과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 요소는 이제 비료 같은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공장에서 비료 만들 때 높은 열을 가해야 되는데 간세포에서는 체온 정도에 약 37도 정도라고 보면 약 37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요소가 생성이 된다. 그 까닭은 왜 그런 것인가? 간세포에는 뭐가 존재한다? 효소가 존재하죠. 그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요소를 만들 때 작용하는 효소, 요소 합성 효소.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효소가 화학 반응에 뭘 낮추어 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 탐구에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소의 생간을 넣으면 거품이 발생한다. 그 까닭을 사람의 간에서 작용하는 효소와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의 생간.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간세포에는 뭐가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카탈레이스라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그래서 소의 생간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해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소의 생간에는 뭐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뭐를? 과산화수소를 생간에는 뭐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품의 정체는 바로 산소죠. 산소. 자,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과산화수소에 소의 생간을 넣게 되면 작년에 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자, 아래쪽에는 뭐가 남아있고 물이 남아있겠죠. 분해된 후에. 그리고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 거품의 주성분은 뭐가 된다? 산소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 거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거품이 산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대답한 친구 있죠? 꺼진 불씨를 다시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 중학교 때 우리가 이걸 이게 산소 기체인 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한다. 그 까닭을 그림을 참고하여 써보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는 분해할 수 있지만 알코올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왜?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에 작용하는 효소이고 요소 합성 효소는 요소 합성에만 작용하는 효소고요. 알코올 분해 효소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만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각각의 역할, 각각의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카탈레이스란 효소는 이런 모양, 자신만의 고유한 모양, 입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생김새. 그 생김새에 짝꿍이 딱 맞게 들어와야만 그 짝꿍과 결합이 되는 마치 뭐와 뭐의 관계처럼이냐?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처럼 짝꿍이 맞아야만 열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과산화수소 얘는 여기 모양이 짝꿍이 맞아요. 하지만 알코올은 여기 모양이 짝꿍이 맞지 않기 때문에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의 짝꿍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와 결합을 해서 물과 산소로 카탈레이스란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효소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짝꿍이 정해져 있는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질이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기질 특이성이냐? 효소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와 짝꿍이 될 수 있는 반응물. 과산화수소인가요? 알코올인가요? 과산화수소죠.
짝꿍이 정해져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 그래서 얘가 과산화수소가 여기서 기질입니다. 그 카탈레이스랑 효소랑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 그래서 기질이 정해져 있다. 짝꿍으로. 그것을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 한 2,700여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효소가 존재해야 되느냐? 각각의 짝꿍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짝꿍끼리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효소가 우리 몸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성을 154쪽 탐구해보기에 살펴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것처럼 효소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효소는 뭐와 뭐처럼 열쇠와 자물쇠처럼 짝꿍이 정해져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노란색은 반응물이 이런 형태로 띄고 있고요. 효소와 만나는 부분이, 보라색은 효소와 만나는 부분이 이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의 퍼즐 맞듯이 열쇠가 작용하듯이 맞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맞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 그것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 그래서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결합이 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뭐가 낮아진다? 반응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효소와 기질 복합체다. 선생님,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까요? 우리 고1 정도의 단원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단어로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소와 반응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기질은 바로 뭘로 바뀌게 된다? 생성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이 두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화 반응이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효소는 촉매입니다. 정촉매. 선생님이 처음 지난 시간을 시작할 때 촉매의 정의 153쪽 오른쪽 맨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게 효소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촉매의 정의. 그래서 효소는 촉매이기 때문에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가능하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다시 재사용이 되어서 다른 기질, 자신의 짝꿍인 다른 기질과 만나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 그게 바로 효소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성 두 가지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성, 자,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역시 효소의 특성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소의 특성 1번, 기질특이성이었죠. 기질특이성. 기질특이성이란 뭐다? 효소는 자신만의 입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기억하는 방법, 열쇠, 자물쇠처럼 짝꿍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 효소는 촉매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촉매의 정의에 의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효소는 변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효소는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과 달리 화학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아주 높은 열을 가해야 되지만 효소는 반응 온도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주 성분이 뭘까요? 효소.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효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단백질이 생성되고 반응하는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이냐면 약 37도 정도.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이게 최적의 온도 37도가 됩니다. 그래서 37도가 넘어가게 되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커서는 괜찮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열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38도, 39도, 40도가 넘어가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효소들이 40도 이상이 되게 되면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와서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소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반응한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세 가지 특성, 반응 온도가 낮은 편이다. 우리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자, 여기 보면 154쪽 탐구 해보기에서 과산화수소에 소의 생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면서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반응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곳에 다시 과산화수소를 다시 좀 더 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답한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다시 기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기포가 발생했다는 말은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누가 생간이었죠. 생간이 다시 효소의 작용을 그 안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효소의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효소의 특성 3번, 2번이죠.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곳에 다시 과산화수소를 넣게 되면 이 생간에 있는 카탈레이스는 다시 재사용되어서 다시 넣어준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구를 해보기를 통해서 효소의 특성 3가지를 배워보고 왔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다양한 효소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친다. 물질 대사는 각 단계의 화학 반응물이 다르므로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도 모두 다르다. 한 종류의 효소라도 없거나 이상이 있으면 그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생명체는 많은 종류의 효소가 작용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뒤에 156쪽에 과산화수 분해 반응 보고 가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